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을 대비한 직업정보론 기본 이론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직업정보론 총 4장 중에서 4개의 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출제도 제일 많이 되고, 특히 1차뿐만 아니라 2차 주관식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2장 공부를 마무리 지었어요. 직업분류 쪽하고 산업분류 쪽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 3장이죠. 직업 관련 정보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이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워크넷. 그래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검색하느냐 하는 거 하나 공부해야 되고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내용, 검색 방법, 이쪽 하나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자격제도. 그래서 국가자격제도 쪽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검정 기준, 기술 기능 분야의 국가 자격의 검정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응시 자격. 요쪽을 공부하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제 기준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볍게 좀 읽어는 주셔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일선에서 직업 상담을 하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내담자에게 각종의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라든가 또는 내일 배움 카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의 훈련에 대한 지원 또는 취업 지원을 일선에서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또는 도와주는 이 각종의 훈련 지원 제도나 취업 지원 제도들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배움 카드제라든가 또는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에 대한 제도의 성격 이런 것들이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간혹 출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범위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출제 논점을 조금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2020년 4월 이후이죠. 내일 배움 카드제가 대폭 거의 전면 개정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내일 배움 카드제, 옛날 이제 계좌제예요, 이게. 그래서 계좌제였다가 지금 내일 배움 카드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제하고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제로 나누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라고 통합이 돼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저희 교재는 이제 요게 제도가 통합 시행되기 전의 내용들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 나오고 난 다음에 2020년 4월 달에 지금 시행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쪽도 강의 자료를 첨부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강의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강의 자료 다운 받으셔서 그 내용을 옆에 놓고 개정된 내용을 볼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쪽, 요쪽은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넷 쪽에서도 개정이 좀 이루어졌어요. 워크넷 쪽에서 특히 이제 정보 진로 메뉴 쪽에서 직업 심리 검사 쪽이 개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강의 자료 속에다가 개정된 내용들을 넣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첨부해드린 자료, 강의 자료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거 옆에 놓고 우리 기본서 교재에 놓고 바뀐 내용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 제3장 직업 관련 정보 쪽은 이렇게 논점을 좀 선별해서 보셔야 돼서 제가 제한된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직업 관련 정보의 제1절 교재에서 467페이지인데
고용보험 제도의 이해 쪽도 가볍게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관계법규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제 고용보험법이 또 개정이 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법령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들 반영한 건데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68페이지 가시면 2절이 고용 안정 사업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는 조금 유행처럼 출제가 좀 됐는데 지금은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이 고용 안정 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거기 고용 창출 지원 사업하고요. 양가로 2번에 고용 조정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가로 3번에 고용 촉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정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470페이지에다 제가 양가로 5번 직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밑에 표에다 정리를 해드렸죠. 고용 안정 사업에 구분해서 동네 구분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고용 안정 사업 중에서 고용 조정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나 또는 고용 촉진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슬쩍 들어가면 골라내시는 거. 다른 게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지원 사업, 고용 조정 지원 사업,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었는데, 이런 제도들이 또 시행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행처럼 출제가 좀 됐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정도 보시거나 기출문제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논점입니다. 그리고는 뭐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에 휴가급여 있죠. 이게 고용보험 사업이 세 가지잖아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두 번째가 실업급여 사업, 세 번째가 육아휴직, 출산 전에 휴가급여 지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고용보험법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볍게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2절이 이제 직업훈련 정보의 이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종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 있잖아요. 노동관계법규에 보시면 여러분들 고용 관련 법률 중에서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자기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훈련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사업적이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포함이 되잖아요. 근로자의 개념에. 그래서 이제 근로자, 재직자 훈련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실업자에 대한 훈련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훈련제도의 개요 가볍게 좀 보시면 2절에 직업훈련 정보 이해에서 2절이죠. 작은 2절. 구직자 지원 사업, 그러니까 473페이지예요. 이 구직자 지원 사업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기본서에서 양가로 1번이 이제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가 있고요. 그리고는 뒤로 이렇게 넘겨 보시면 양가로 2번 478페이지에 양가로 2번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 있죠? 있잖아요. 그 전까지야. 취업 성공 패키지 전까지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하고 근로자 내일배움 카드제가 나눠져 있었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구직자 지원 사업의 양가로 1번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에 관한 내용은 취업 성공 패키지 전까지 그 내용은 제가 첨부해 드린 강의 자료 이거로 대체를 좀 할 겁니다. 그게 강의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 제가 양가로 1번에서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요거 내용으로 이제 대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에 관한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교재를 있는 내용 말고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로 대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를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자료에서 양가로 1번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 그러면 이게 나오면 뭐 중요한 내용은 도대체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는 이 지원 한도 금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유효기간 내일배움 카드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좀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 제도 목적 반가로 1번에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행되는 법적 근거가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국민내일뱅카드제 시행의 법적 근거인 노동부 고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 정의에서 가볍게 좀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국민내일뱅카드의 훈련 과정이라든가 단위 기간 이런 내용들은 뭐 가볍게 읽어두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 있죠. 방가로 3번 적용 범위. 그래서 국민내일뱅카드제의 적용 범위는 자 보세요. 3조의 내용인데 방가로 3번입니다. 이 고시는 노동부 고시예요. 실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원안에 해당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그럼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박스 안에 있죠. 1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15조에 따른 자 국가 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하고 그다음에 2호 직업능력 개발 계좌 훈련 계좌제 훈련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4번 지원 대상 지원 제외 이것도 가볍게 보세요. 매년 또 이게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때 이제 매년 뭐 빠지는 게 있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매년 여러분들이 이 고시를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반가로 5번의 계좌 발급의 절차도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6번에 계좌 발급의 신청 있죠? 신청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국민내일뱅카드제예요. 계좌를 발급받아서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계좌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HRD넷을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죠? HRD넷이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좌 발급의 결정에 관한 7조 내용도 가볍게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8조죠. 훈련생의 내일뱅카드 훈련 과정의 수강 신청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것도 살짝 읽어주시면 되고요. 숫자들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8조에서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게 거기 동그라미 3번이죠. 훈련생은 1년에 5회를 초과해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있죠. 5회, 3회가 아니라 5회. 그래서 5회를 초과해서 수강 신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에서는 훈련생은 동일한 직종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1년에 3회를 초과해서 수강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회, 3회 이거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인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3항과 4항 꼭 체크해 놓으시고 숫자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훈련 상담에 관한 구조는 가볍게 좀 보시고요. 자, 10번 나왔습니다. 계좌의 지원 한도죠. 14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이게 14조 1항인데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 한도, 계좌 한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좌 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실업자 내일뱅카드제 할 때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내일뱅카드제로 바뀌었을 때의 계좌 한도가 얼마냐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원칙적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원안에 해당하는 사람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계좌 한도에 추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 지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가 지원하느냐 봤더니 그 밑에 표 있죠?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나 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재직 중인 피보험자, 그 다음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그 다음에 당해년도 기준의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100만 원을 추가하니까 400만 원까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호를 봤더니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인 자는 100만 원 추가지만 50% 이하인 자는 200만 원이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에다 200만 원 추가되면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칙은 300만 원인데 계좌 한도가 경우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추가되면 맥시멈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최고 500만 원. 그래서 2항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좌 한도는 300만 원이고 맥시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100만 원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고 500만 원이 추가되는 200만 원이 추가되는 사람이 있는데 최대 500만 원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200만 원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맥시멈 500만 원이에요. 됐죠? 그래서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렵게 출제하면 아마 여러분들 200만 원이 추가돼서 500만 원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 골라내는 문제예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200만 원 추가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민내일뱅카드제는 계좌 한도 원칙 300만 원,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좌 잔액의 차감은 가볍게 좀 읽어두시고요. 12번에 있죠. 노동부 고시 16조인데 계좌의 유효기간이죠. 유효기간이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내일뱅 카드제 할 때 계좌의 유효한도가 1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이 16조 1항을 보시면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와 달리 지금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국민내일배움 카드제에서는 계좌 한도는요. 계좌 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맥시멈이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이고 여기에 100만 원이 추가되는 사람이 4사람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이 추가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그래서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이 이게 5년이라고요. 5년. 이게 개정 전에는 내일배움카드제일 때는 여러분들 1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이 아니고 5년이다. 됐죠? 예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인 거야. 예, 그죠? 이게 되시죠, 지금? 그래서 300만 원 5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계좌 잔액이 있더라도 이거 소멸한다는 건 똑같죠. 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게 반가로 15번인데 계좌 유효기간과 구별해야 될 게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이에요.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거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좌의 유효기간이 5년인 거고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됐죠? 그 정도는 원칙적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취업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 교재에 있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473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1번 구직자 지원 사업 중에서 첫 번째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지금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강의 자료로 제가 첨부해드렸던 국민내일배움카드제로 대체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나면 이제 저희 교재 478페이지에 양가로 2번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 볼게요.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뭐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 개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제도적 성격이에요. 제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 줄여서 우리가 취성패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도입 배경을 좀 가볍게 좀 읽어두시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추진 방향, 동그라미 3번 제도의 의의에 있죠.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각종의 취업 지원 제도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거의 완결판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는요. 이건 단계별 취업 지원 제도고 포괄적인 취업 지원 제도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의의를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요거 좀 체크해놓고 다 읽으세요. 기억니은 디귿의 파트인데 제도적 의의 있죠? 기억번.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예요.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고 동그라미 니은번에 포괄적인 취업 지원 제도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도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뭐 단계적인 취업 지원 제도다 이런 특징이 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그럼 할 수 있느냐? 내용을 하나씩 보면 기억번.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는요.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다. 왜 그러느냐? 내용을 보세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취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내지는 유인 제도였던 그러니까 이게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취업 성공 패키지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는 첫 번째가요. 다른 기존에 이루어졌던 각종의 취업 지원 제도와 다른 점이 뭐냐면 첫째는 직접적인 이게 기억 동그라미 기억번에서 이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다 했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통합 지원 제도예요. 취업 지원 제도예요. 직접적인 취업 지원 제도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들이 거기 나와 있는 셋째 줄이에요. 기존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취업에 대한 기존의 제도들이 간접적인 지원 내지는 유인 제도였던 자활사업이나 또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 등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들 취업지원 제도지만 기존에 있었던 자활사업이라든가 또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는 근로장려세제 등은 간접적인 취업지원 제도거나 또는 유인 제도였다면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직접적인 취업지원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제도와는 다르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포괄적인 취업지원 제도예요. 포괄적인 취업지원 제도다. 그러면 종래의 제도들은 어떤 건데 왜 다른 거냐? 종래 제도와 다르다. 종래의 취업지원 제도들은 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였는데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층은 아니지만 빈곤 우려계층 우려계층하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들까지를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취업지원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니은번의 첫째 줄입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차 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중장년층까지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상위계층, 기존의 제도는 차상위계층, 빈곤층만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게 옛날 제도들인데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빈곤층은 아니지만 빈곤 우려계층이라고 그러죠. 상위계층. 여기에다가 중장년층, 장년층까지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에 비해서 포괄적인 취업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 나왔죠. 세 줄에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빈곤 위험 계층까지를 포함한 근로빈곤층 관련 포괄적인 취업 제도다. 그러니까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 위험 계층까지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나왔죠. 차상위 계층까지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던 과거의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는 정책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자활사업이나 또는 근로장려세제 등은 차상위 계층,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 우려계층, 더 나아가서 중장년층까지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됐죠? 그럼 이게 정답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출제될 때. 어떻게 출제됐겠어요? 다음 중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면서 지문 4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차차 상위 계층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 정책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렇게 출제돼서 틀린 지분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번. 이건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가볍게 읽어두시고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세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게 단계적 취업 지원 제도다 이런 거죠. 단계적인 취업 지원 제도다.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는 직접적인 취업 지원 제도고요. 포괄적인 취업 지원 제도고요. 단계적인 취업 지원 제도예요. 취업 지원 제도. 단계적. 그래서 과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래서 과거 4단계에서 지금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48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의 동그라미 3번 1단계가 진단 경로 설정 단계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같은 거 수립하죠. 그리고는 2단계가 이제 의욕, 능력 증진 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집중 취업 알선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 취업 지원 제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취업 성공 패키지 대상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여기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단계별로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함께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에서 뭐 참여 수당, 2단계 참여 수당 뭐 이런 거, 그다음에 3단계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리을번에 있죠. 취업 성공 수당의 지급이에요. 취업 성공 수당. 그래서 이게 취업 전공 수당을 얼마를 지급하느냐와 관련해서 이게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이제 100만 원을 취업 성공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1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걸 일시불로 주지는 않고요. 안정된 직장에 취업했을 때 취업 성공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리을번 취업 성공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 두 번째 대시를 보시면 취업 성공 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 3개월 근무할 때 30만 원, 그다음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할 때 4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 근무할 때 80만 원. 이게 세 번에 나누어서 총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에서의 취업 성공 수당은 얼마냐? 과거에 100만 원이었던 정답이었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150만 원이고 이걸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12개월째에 세 번에 나누어서 각각 30만 원, 40만 원, 80만 원 해서 총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가볍게 보세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3절 근로자 지원 사업에 뭐 근로자 직업력 개발 훈련 이것도 가볍게만 보세요. 크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 내용 쪽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제 3절 이제 워크넷이 나오죠. 그래서 워크넷인데 워크넷 쪽에서도 출제가 좀 되죠. 1차에서는. 근데 정형적인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거죠. 이쪽은. 근데 워크넷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고용정보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다 보니까 자주 개편이 좀 이루어져요. 그래서 워크넷 쪽은 여러분들 꼭 시험 보시기 전에 교재는 1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지만 워크넷은 1년에 많으면 한 두세 번씩 개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원서 접수하셔서 큐넷 들어가서 원서 접수하시고 나면 원서 접수할 때 들어간 김에 인터넷 들어간 김에 꼭 워크넷 들어가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좀 이게 개편이 됐는지 요거는 한 번씩 좀 웹서핑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85페이지에 거기 제3절 워크넷의 이해, 그래서 워크넷에 어떤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느냐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조금 이제 교재 내용도 이제 조금 이게 워크넷이다 보니까 모양들이 좀 변했죠. 그래서 거기 워크넷에서 양거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로 채용 정보예요. 옛날 구직 정보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구직 정보, 구인 정보, 그다음에
정보 진로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그 구직 정보가 지금은 이제 채용 정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구인 정보는 지금 인재 정보라고 바뀌었죠, 명칭이. 그래서 양가로 1번 채용 정보에 거기 워크넷의 메인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드렸죠, 저희 기본소에서. 근데 요것도 지금 제가 첨부해드린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 홈페이지의 그 화면이 조금 바뀌었죠. 바뀌어서 꼭 인터넷 꼭 워크넷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 크게 내용이 막 바뀌는 건 아닌데 메뉴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화면들이 조금 바뀌었다 정도 보시고, 출제 논점은 어디냐 그러면 저희 기본서를 보세요. 기본서를 보시면 채용 정보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직종별, 지역별 검색, 테마별 검색, 뭐 채용 정보 상세 검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출제가 주로 되면 여기서는 동그라미 7번이죠. 기업 형태별 검색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되죠. 기업 형태별 검색. 그래서 기업 형태별 검색에서의 기업 형태 뭐가 있느냐 봤더니 뭐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강소기업,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외국계 기업, 그다음에 뭐 일학습 병행 기업, 벤처 기업, 그다음에 이제 청년 친화 강소기업,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뭐 이런 정도가 있어서 다음 중 워크넷 채용 정보에서의 기업 형태별 검색에서의 기업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뭐 중소기업 이런 거 들어가면 골라내시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기업 형태별 검색에서의 메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 꼭 기억하시고요. 체크해놓고 꼭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채용 정보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양가로 2번 직업 진로 메뉴인데 요쪽도 좀 개정이 이루어졌죠. 워크넷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쪽도 제가 첨부해드린 강의 자료 그것을 옆에 놓고 좀 같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교재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그래서 양가로 2번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워크넷에는 구직 정보라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은 채용 정보라고 이제 바뀌었죠. 채용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구인 정보인데 이거는 인재 정보라고 바뀌었어요. 인재 정보인데 이거는 우리 쪽에서는 볼 게 없죠. 이건 주로 사업주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빼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세 번째 정보이긴 한데 이게 직업 진로 메뉴죠. 직업 진로 메뉴. 그래서 인재 정보는 뭐 출제될 게 없어서 이건 빼버린 거고 직업 진로 메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직업 진로 메뉴에서 이게 직업은 이게 직업 정보죠. 이게 직업 정보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게 뭡니까? 한국 직업 사전. 그죠? 워크넷 들어가 보시면 한국 직업 사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직업 전망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게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은 직업 정보 찾기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직업 정보 찾기 뭐 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요거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한 거라서 요건 끝났고, 그다음 진로와 관련된 요게 이제 직업 심리 검사죠. 그래서 워크넷에는 이 직업 심리 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직업 심리 검사가 여러분들 거기 자료 보시면 첨부 자료에서 제가 수정을 좀 해드렸는데 이게 워크넷이 개편이 되면서 우리 교재 보세요. 487페이지 밑에 양가로 2번 직업 진로 메뉴에서 반가로 1번 직업 심리 검사. 그러면 거기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마지막 줄에 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심리 검사는 자 보세요. 거기 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가 저희 교재예요. 기본서 교재 이게 10종. 그 다음에 성인 대상이 13종 이렇게 돼 있죠. 성인 대상이 13종. 그래서 총 23종의 검사가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바뀐 거예요. 요게 바뀌어서 지금은 청소년 쪽이요. 요게 어떻게 개정? 청소년 쪽이 이게 8종으로 2종이 빠졌어요. 하나는 빠졌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이제 2개가 빼진 거죠. 8종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드린 첨부 자료 보시면 성인 대상이 이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2종이에요. 12종. 그러니까 이제 총 20종이죠.
총 20가지의 직업 심리 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개정 전에는 10종, 13종에서 총 23가지 직업 심리 검사가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되면서 8종이 되고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12종으로 해서 총 20종이다. 그럼 10종에서 8종으로 바뀐 게 뭐냐? 한 가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2가지가 합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 교재에서 488페이지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심리검사의 종류 있죠? 거기가 이제 개정 전에는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가 10종이었잖아요. 10종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10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기본서에서 보시면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그 옆에 여러분들 제가 첨부자료에 드린 거 다운받으셔서 옆에 놓고 보죠. 청소년용 직업 흥미검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적성검사인데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적성검사 있죠. 이게 청소년용 적성검사예요. 있죠? 이거는 이제 중학생용입니다. 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건 고등학교 적성검사라고 또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직업가치관 검사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청소년, 우리 기본서에서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단축형하고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전체형으로 나눠져 있던 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인성검사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거기 고교 계열 흥미검사 있죠. 여기서 보면 고교 계열, 그러니까 고교 계열 흥미검사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청소년용에 흥미검사. 요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죠.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인데, 이게 여러분들 전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 단축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 2개를 합쳐서 그냥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라고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고교 계열 흥미검사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 전체형과 단축형 2개로 나눠졌던 걸 그냥 하나로 합치니까 10가지였던 게 지금 8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 교재 밑에 보시면 이제 기본서에서 직업 심리검사의 종류표 밑에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있죠.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그걸 이제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린 건데,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거기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이제 출제 포인트만 잡을게요.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쪽에서 청소년용 직업 흥미검사가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볼 거는 청소년용 직업 흥미검사에서는 하위 척도 3가지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B번에 검사의 주요 내용에 측정 요인은 2가지가 있는데, 하위 척도가 활동, 자신감, 직업. 활동, 자신감, 직업. 여기에 다른 거 하나 들어가면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청소년용 직업 흥미검사의 하위 척도로 옳지 않은 것을 하면 활동, 자신감, 직업, 여기에 학과, 학력 이런 거 들어가면 골라내시면 돼요. 활동, 자신감, 직업. 다른 거 하나 들어가면 그놈이 정답이에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거는 동그라미 D급번 청소년 진로발달검사예요. 청소년 진로발달검사는 크게 하위 검사가 여러분들 진로 성숙도 검사하고 진로 미결정 검사 2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에는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성향, 진로와 관련된 지식의 정도, 그 다음에 진로 행동의 정도, 요 정도가 있고, 진로 미결정 검사에는 성격 요인, 정보 요인, 갈등 요인, 이 정도가 있다. 가볍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거기 동그라미 리을번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도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하위 척도 3가지가 동그라미 B번에 표에 있죠? 성격 기술 척도, 그 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그 다음에 3번째가 부주의성 척도, 요 3가지.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 이해 되셨죠?
그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서 교재에서 미음번에 고교 계열 흥미 검사가 있잖아요. 있는데 요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빼버리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미음번에 고교 계열 흥미 검사 요거 자체가 워크넷의 직업 심리 검사, 청소년용 직업 흥미 검사에서 삭제가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성인 대상 심리 검사가 있죠. 그래서 성인 대상 심리 검사인데 여기서는 출제가 되는 거는 동그라미 디귿번 직업 선호도 검사예요.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L형과 S형.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먼저 보시면 디귿번 하위 검사가 세 가지가 있죠. 흥미 검사, 성격 검사, 생활서 검사. 요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이 있죠. 쇼트 단축형이에요. 그럼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거는 흥미 검사만 하는 거예요. 흥미 검사만.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은 흥미 검사, 성격 검사, 생활서 검사 세 가지고 여기에 다른 거 하나 들어가면 골라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S형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흥미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출제가 된 게 뭐냐면 직업 선호도 검사 L형과 S형의 공통된 하위 검사는 당연히 흥미 검사가 정답이었어요. 이런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495페이지에 반가로 3번이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요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물어보고는 제목을 고르는 것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워크넷상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내용을 물어보고는요 제목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되면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 곤란하기 어려운 것이 출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만한 건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던 게 뭐냐? 제목을 일단 좀 체크를 할까요? 성취 프로그램 세 번째 칸에 있네요. 성취 프로그램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 프로그램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캡플러스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올라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하이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저희 교재상에 윈드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그거 좀 체크하시고요. 요 정도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성취 프로그램 봅시다. 세 번째 칸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자, 성취 프로그램은 이건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냐? 장기 실직자.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하면 성취 프로그램을 골라주셔야 돼요.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키워드가 어디냐면 그 첫째 줄에 개인적 사정으로 나왔죠. 장기간 3일에서 5일의 장기간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줄 서너 시간의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과정이다 있죠. 서너 시간 단기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장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듣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끝내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서너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제가 될 때 제목하고 내용 연결하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장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3일에서 5일의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다. 틀린 지문이었죠. 3일에서 5일이면 장기예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서너 시간. 그 다음에 성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성공적인 실버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성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성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중장년층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그러면 성실 프로그램. 성공적인 실버를 줄여서 만든 중위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은 성장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 성장 프로그램이란 말은 뭐의 중위법적인 거냐? 이거 성공적인 장년. 줄여서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중장년층을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하면 이제는 성장 프로그램을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K플러스는 여러분들 이거는 올라 프로그램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올라 프로그램. 그러면 두 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K플러스는 여러분들 청년층에 대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청년층에 대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올라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요거는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에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될 때 다음 중 청년층에 대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하면 K플러스를 골라야 되고요. 다음 중 청년층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하면 올라를 골라주셔야 돼요. 내용 물어보면 제목을 고르셔야 된다고요. 둘 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이고, 하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하이스쿨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졸 취업 준비생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 안 하고 그냥 사회 바로 나온 친구들, 취업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안 하고 바로 사회 나온 친구들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고졸 취업 준비생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하면 하이 프로그램입니다. 하이스쿨의 하이인데 사회에 첫인사를 한다 그래서 하이, 그래서 하이 프로그램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려는 게 이제 윈드죠. 윈드. 그죠? 대문자로 썼구나. 대문자로 씁시다. 이게 왜냐면 머리 글자 딴 말이라서. 그래서 윈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걸 밑줄 놓으셔야 돼. 출제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하면 윈드 프로그램인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윈드 프로그램이 지금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냐? 위치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딴 말인데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하면 지금은 이제 위치 프로그램을 고르셔야 돼요. 꼭 수정하세요. 명칭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윈드 프로그램이었다가 지금은 위치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워크넷이잖아요. 그래서 워크넷에 대한 공부를 오늘 다 한 거고요,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워크넷 말고도 기타 사이트에서 또 취업 지원을 해주는 기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워크넷 외에도 취업 지원 관련해서 또는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타 사이트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또 출제가 간혹 되죠. 그래서 뭐 일모아 시스템이라든가, 큐넷이라든가, HRD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PQI라든가 민간 자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격 제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고요. 특히 저희 교재가 나온 이후에 워크넷이다 보니까 이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들은 특히 여러분들 유념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시간 수업을 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정리해 놓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